오늘은 그 현상계에서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진공이라 하고 진공묘유라 하고 또 현상계의 모든 그 물질의 영역에서 그 본질을 보면 비어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건의 가치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다른 각도로 현실성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그 관해서 보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문화라는 것을 발전해 오면서 가치를 두어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보다는 금덩어리가 낫고요.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쌉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재물로 바꿨을 때 그 가치를 더 높게 쳐주죠. 그 보석이라고 하는 영역도 아주 초기에는 인류가 한 7천년 전 지금 막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홍산옥기라고 하는 영역 또 뭐 그 흑비옥 얘기하고 하는데 인류가 최초의 그 보석의 개념은 사실 옥이었어요. 옥. 지금도 중국에서 옥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하는데 그 옥의 영역이 보석으로 했다. 그다음 만호나 이렇게 빛나는 그 유석이 이제 그 보석 개념으로 갔다가 현실로 오면서 이제 금과 은,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식으로 그 보석의 어떤 그 가치가 점점 많이 달라지고 또 그 희소성에 의해서 또 크기에 의해서 그 변화가 되어지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영역에서는 그 눈을 뜬 이후에 제가 처음에는 그 이번 생은 그냥 뜸뜨면서 아픈 사람 고치고 이렇게 이번 생은 가야지 하고 포교당을 오픈을 해서 한 3년 반, 4년 뭐 이렇게 오는 과정에 뜸도 한 1년 좀 그 이상 좀 떴던 것 같고 또 식품 영역에서 그 전에 아까 제가 그 홍산옥기 얘기했는데 홍산옥기 한 1년 정도 거기에 좀 깊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아직도 한 500여 점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뭐 누구 말따나 뭐 1억이라고 하면 그렇고 뭐 거의 그 가까이 돈을 그 쓰면서 또 그 재화가 사용되어지면서 뭐 도자기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영역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일단 인간의 그 가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재화로 바꿔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 경계에서 그 무진보라고 하는 영역에 얻기 위해서 그 식품회사도 운영을 해봤고요. 또 그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뭐 많은 그 인연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 당시에 그 이야기 됐던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세 사람이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길을 떠납니다.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가다 보니까 어느 공간에 그 삼배가 한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서로 한 짐씩 등에 지고 또 막 길을 걸었어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이제는 은이 예, 은이
아주 바닥에 한가득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저기는 두 사람 그 삼배를 버리고 다시 은을 막 주워 담았어요. 그래서 은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내가 저기서부터 이 삼배를 지고서 하루 반나절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은을 다시 바꿔줄 수는 없다 하고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금이 또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또 금으로다가 바꿔서 지는데 그 첫 번째 있던 사람은 내가 삼배를 지고 지금 3일 밤낮을 왔는데 나는 이거 그대로 지고 간다고. 은을 졌던 사람은 나는 은을 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그냥 은으로 가져갈래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3, 4일 걸어서 집으로 왔어요. 마을에 왔을 때 그 재화가 삼배 한 짐은 삼배 한 짐이고요. 은 한 짐은 은 하나고요. 한 짐이고요. 금 한 짐은 금의 한 짐의 그 가치를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되게 단순하지만 심플하면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 어떤 고집이라는 게요. 살아오면서 본인이 어떤 인연을 맺고 거기서 재화가 조금이라도 생성이 되어지면 못 버려요. 계속 반복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일에서 못 벗어나요. 티끌 모으면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으면 그냥 태산이 아니고 그냥 티끌이에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재화의 영역이 확장이 일어날 때는 그 인연을 볼 때 문득 들어온다 해서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요. 또 본인이 1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와서 그것이 이익이 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또는 그 가치가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가치가 오히려 굉장히 낮아진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이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말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 경기에서는 이제 기술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지혜의 영역에서도 어디 매여 있으면 그 문화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무진보나 건강보, 건강은 뭐 운동하고 먹거리 잘 챙겨 먹고 또 여자에 만든 그 식품이 그 영역에 있으니까 그런데 돈을 버는 영역에서 본인이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본인이 살아오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저축해서 1000만 원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크기가 평생 살아도 1억에서 10억도 못 넘어가고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그 크기가 그래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인연을 보지 못하면 인연이 와도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3배를 뭐 3일 밤낮 지고 왔는데 내가 이걸 금으로 바꿔서는 안 지어 하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뜸을 뜨다가 그 이후에 식품회사도 해봤어요. 식품회사 하면서 몽골에도 가보고 베트남에도 가고 홍콩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여러 사람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좋아요. 많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100억 부자도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한 2천억 부자까지 만나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돈의 영역에서 제가 나 전생에 덕을 내가 쌓지 못해서 내가 현실이 이렇게 가난한가 하고 뭐 가난이란 말보다는 그렇게 무진보의 영역에 들지 못했나 해서 돈의 어떤 가치에서 조금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캄보디아에서 상황버섯을 갖고 왔는데 아마 우리 포교당했던 사람은 다 알아요.
가져와서 팔로가 없어서 어려워하길래 제가 한 1,000만 원어치 다 사서 그냥 다 보시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그 재물의 영역에서 해봤던 일이에요. 그렇게 또 수입이 생기면 일정하게 스님이나 다른 주변에 그렇게 보시하는 영역을 확장을 좀 시켜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돈을 얼마를 모으면 얼마를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자꾸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뭐를 전향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서 조금만 손해를 보면 그 손해난 것을 자꾸 채우려고 가져가서 채우려는 그 기준이 그 손해본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뭘 새로운 것을 해볼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의 크기가 그 크기면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기가 어려워요. 못 알아듣거든요. 삼배 내려놓고 은 지어, 은 내려놓고 금 지어, 금 내려놓고 다이아몬드 지어라. 자, 살아오면서 계속 식당 했어.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했어. 그런데 그거보다 이게 낫다. 자, 바꾸자 하면 그래? 하고 바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바꿔야 돼요? 난 이걸로 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어때요? 저때요? 나중에 끝까지 가다 그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가 돼서 또 막 찾아요. 그 인류에는 뭐 사람은 원래 그 계급은 없어요. 본디 계급은 없지만 묘하게 본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역에서 수준이 나뉘어요. 수준은 본디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이라는 것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같이 어떤 문화를 즐기고 재물이든 그 모든 영역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떤 정점에 돈이 뭐 100억이면 성공이야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건 참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물이 그렇게 들어왔다가도 한 방에 날아가요. 왜냐면 그걸 노리는 또 그 대나무 마디처럼 그런 또 우리 뭐 마군이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레벨의 분들이 계셔요. 항상 그 어떤 그 수준이 올라가는 그 과정에 시험을 거치듯이, 누구는 뭐 꼭 그러죠. 사기당했다 얘기했는데, 사기당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나 보면 그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는 큰 스승이에요. 왜 그런 것을 지나오면서 또 눈을 뜨잖아요. 원망하고 뭐하고 막 이러는 그 시간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새로운 영역에 빨리 길을 떠나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더 좋아요. 지금 마음에 드는 거는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영역이 늘어나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죠. 본인이 생활에서 그 말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지금 뭐 몇 억이 아니에요. 보는 시야는 100억, 1000억 이런 그 시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디 사회생활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200이든 300이든 벌면 그 크기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그 너머의 것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보기 어려워요. 추측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어떤 선물을 주고 받고 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고, 또 손해를 보면 이번 거는 손해 났네. 우리 뭐 다음 사업도 잘해 봅시다 하고 또 그 다음 거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투자해서 10개를 투자해서 5개 손해 보더라도 뭐 한 3개만 성공해도 그 손해 본 거 다 참고도 그 이익이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그 돈을 벌고 무진보에 들어간 사람들, 또 그런 영역이 열려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I will try 그래 이야기하죠. 내가 시도해 보겠다. 계속 트라이 하면서 그런 영역이 확장이 일어나고 지혜가 생기니까 점점 그 방식이 세련돼지고 점점 무진보에 가까운 길을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월급을 받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영역에서 나 편해 좋아하지만 그것이 평생 영원하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어느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다시 출발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생활을 그 크기만큼 줄여버려야 돼요. 또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건 또 무진보라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의식의 경계에서 확장도 일어나지만 인연의 경계에서도 문득 들어왔다고 가벼이 보지 말고 또 본인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어떠한 일이 있고 거기에서 약간 좀 편안함이 있고 돈을 벌 재화가 생기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조금 더 크게 보고 넓게 확장을 하고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 되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고정된 것도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 레벨은 없는 거예요. 상상한 만큼 인연 닿는 만큼 그 변화되어지고 진화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까지의 어떤 인연이 한계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뭐 쉬운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뭐 1억씩 내고 누구는 10억 내고 가까운 곳에서 밥 같은 테이블에서 먹으려면 10억 좀 떨어진 곳에서 뭐 1억 이렇게 기부금 또는 뭐 찬조금을 내고 같이 식사를 하는 행사가 있어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열린 분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얼굴 보고 해요. 그러나 월급 생활하고 평생 벌어도 1억을 벌기 어려운 또는 뭐 10억을 벌기 어려운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 왜 돈을 내고 먹어? 뭐지까지 있게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넌센스예요. 뭐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설명해줘도 답이 없고요. 그러나 그 재화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투자의 영역에서 한마디의 조언이 그 사람의 그 재산을 수십 배 불리는 그런 그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서로 어떤 그 인맥도 쌓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행사나 파티나 이런 명분은 그러하지만 그런 영역에서 돈을 쓰고 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물건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인연의 얘기를 하는데 물건의 가치의 영역에서도 확장이 일어나야 되지만 인연에 대해서도 좀 고정된 그 인연에만 고집하지 말고 무언가가 삶을 변화하고 또 어떤 영역으로 좀 한 차원 더 높게 진일보하려면 조금 그 인연도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난 사람은 또 만나고 만난 사람은 또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편안하니까 그러면 한계점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냥 큰 공부예요. 이런 사람은 이 생각을 하고 또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행동과 움직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인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렇게 세상 물건의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묘하게 그렇게 가치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정해져 있어서 또 사람의 관계에서도 인연의 그 변화하는 크기도 가볍게 들어왔다고 또는 문득 들어왔다고 그것이 중하지 않고 또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중하다고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또 사기나 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오래된 인연끼리 부딪혔을 때 생겨나잖아요. 뭐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큰 투자에서 보면 그 실제로 더 큰 영역에 열린 분들은 잠깐 손해본 건 그냥 잠깐 손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어떤 건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더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더 크게 이익을 봐요. 한 번 손해는 저스트 한 번 손해일 뿐이에요. 그것이 정말 크게 열린 사람들은 어떤 사업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중하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손해보면 아 저놈은 사기꾼이야. 난 쟤 때문에 손해봐서 다시는 안 봅니다. 사람까지 잃어버려요. 그 인연까지 그 이어지지 못하고 끝을 내면서 딱 끊어버리는 그러한 그리고 왜 속은 편하니까 그러면 평생 그 삶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크기가 그만한 거니까. 그 좀 더 큰 인연과 큰 그 생활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보니까 그 이렇게도 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 우리가 일반인이라 얘기하자면 기존에 저도 그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그런 말들을 들으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안 돼 하지만 제가 중국에 그 아는 분 같은 경우 1년에 용돈을 15억씩 써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 많겠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썼고 또 제가 중국 갔을 때 모든 호텔비부터 모든 경비 일체 모든 돈의 영역에서 신경 안 쓰고 한 5년 동안 놀았나 실컷 그 돈의 영역에 벗어난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평생에 배우지 못했던 그 술도 제가 한 1년 정도 다니면서도 술을 한 번 안 먹었어요. 그때 나중에는 그래도 얘기하더라고. 동생 원래 의형제 맺은 그런 분이 중국 속담에 술을 같이 안 마시면 음흉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참 그래요 하고 그럼 내가 오늘부터 먹습니다 하고 중국 술을 48도인가 52도인가 그런데 한 잔 확 마시고 그날 기절했어요. 눈 뜨니 그 호텔 앞에 토하고 쓰러졌어요. 뒤로 꽉 넘어져가지고 2번 기절했어요. 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중국 술로다가 처음으로 조금씩 입에서 됐다 하면서 그렇게 중국 술을 배웠어요. 지금도 많이 못 먹어요. 소주잔 하나 정도가 제 큰 주량입니다. 담배는 원래 안 했고. 아이고 하여간 그러한 그 인연들 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많은 인연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참 세상은 정말 다양한 인연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요 할 때 제가 그런 또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몽골 갔을 때예요. 몽골 갔을 때 몽골에 있는 또 그분도 또 대단한 분인데 손님 왔다고 하면서 제가 그 아파트 저기 본인들 그 통역하는 사람하고 본인하고 저 거실에 있으면서 제 방에 젊은 처자를 들여보냈어요. 23인가 25인가 되는 처자를. 멘붕 왔어요. 멘붕. 이게 뭐지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더 웃긴 건 그 온 아이가 더 웃겨요. 그 아이가 너무 맑은 거예요. 외국 손님 왔다고 머리를 빗고 단장을 하고 그게 이래 보여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 어떤 뭐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다 보이니까 사람이 어떤 영역에 굉장히 심플해요. 그 전에 제가 그 강의 중에 스님이 10년 뒷바라지를 하고 그날 노파가 자기 딸을 들여보내서 저 스님을 안아보거라 하니까 가서 딸이 가서 스님을 안으면서 스님 어떠세요 하니까 그 스님이 나는 고모과 같다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서 노파가 바로 이런 마구니 같다 하면서 스님 쫓아냈다 했잖아요. 몽둥이 찜질하고서 그냥 저스트 윈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과 비슷해요.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면 되고요. 서로 원하는
세상은 본디 그래요. 공짜는 없습니다. 현실 경기에서는. 하여간 별일을 다 겪었어요.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스승들이 지나가면서 공부하라고 저한테 가르쳐주고 애정으로다가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제가 너무 법이라는 것에 고지고식하게 몇 수십 년 그 한계를 가다가 지금 이제 눈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지금 그 길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그 이제 지금 사형 스님하고 뭐 사채 스님도 있지만 그 사형 스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하기 스님 저는 이제 땡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할 때는 공부 땡 마치고 스님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땡 하고 끝났어요 하고 이제 일반인의 어떤 모습에선 그래요. 지금 법을 이야기하고 어떤 영역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올리기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머리도 좀 길러보려고 하고 또 외국에 좀 나가서 많은 것들을 또 많은 인연들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인연들과 마주칠 때 그 안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영역들, 영적인 영역의 확장이 또 인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무언가 그 상대방에게도 큰 그 변화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주고 또 그러고 싶습니다. 전쟁터에서 만약에 어린 소녀를 만나거든 또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누구를 만나거든 그 누가 너 어디서 온 누구야 뭐 잘생겨서 못생겨서 왜 왔니 어쩌니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전쟁터에서 만났을 때는 얼른 몸을 숨겨서 안전한 곳에서 서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잠깐 피했다가 또 다시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뭐 누가 왔니 이름이 뭐니 이거 따져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한 영역에서는 세상이 본디 그러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서 오고 가는 물질 속에 물질이 하나의 포탄이에요. 총알이고 이 얘기하니까 그런 말 쓰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서도 그때 카지노라고 하는 곳에 가봤고요. 그 필리핀만 가봤구나. 그런데 거기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총알이라 하더라고. 총알 다 떨어졌다. 뭐 이런 소리도 들어봤고 전에 한번 그 하면서 한 판에 뭐 2천만 원씩 이렇게 그 게임을 하는 분도 구경해 봤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그 작은 돈을 가지고도 그 필리핀어들이 그런 거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세계는 악마와 어떤 영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쉽게 선악이 있다면 선악의 경계에서 묘하게 같이 그것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곳. 그것은 이익이 나는 곳이에요. 무엇인가 이익이 나는 곳에 묘하게 선하게 그런 것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혼돈이에요. 카오스. 너무 재밌는 세상입니다. 모든 인연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자기 현재 살아온 길에서 너무 고집스럽게 살아오지 않았나 아니면은 너무 인연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영역이 명확하다 해서 고정화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상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인연이 변화되어지고 또 한 단계 더 위로 전향되어지는 또 그런 지혜를 갖추고서 또 영적 영역에서도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인연으로 승화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은 저는 태공입니다.